이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좌측에 마이크로폰, 고성능의 마이크로폰 4개와 스피커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4개, 총 8개의 고성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4800만 화소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좀 많은 그런 학습 효과라든지 그런 퍼포먼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외관을 보면 투톤 컬러의 좌우 베젤이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9H 등급입니다. 10H 등급이 최고 등급인데 9H 등급으로 강화 유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승인들 대부분이 강하게 내리쳐도 거의 깨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칼날이나 뾰족한 송곳 같은 것도 긁어도 기스가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트위터 스피커 20W 그리고 저희들이 조립을 할 때 가운데 정도의 우퍼 스피커가 20W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W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맑고 청명하죠. 그리고 뒤쪽에 HDMI와 USB 각종 포트가 있고요.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장 많은 포트를 가지고 있는 전자칠판입니다. 그리고 메뉴를 잠시 살펴보면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타나 있고요. 여기도 플로팅 메뉴라고 이렇게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밀었을 때 더 많은 메뉴가 또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필요한 메뉴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메뉴는요. 손가락 3개, 접지점이 하나, 둘, 3개를 해가지고 아무 곳에나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손가락 5개를 이용하게 되는데 5개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0.5W 절전 모드입니다.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전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면만 절전 모드로 꺼집니다. 그리고 풀기 위해서는 5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제합니다. 똑같은 기능이 하단에 에코라는 버튼, 이게 똑같은 기능입니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켜집니다. 그리고 전원을 완전히 끄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요. 이렇게 4초, 3초 후에 완전히 차단됩니다. 퇴근할 때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누르면, 두 번째 누르면 절점, 외부 입력도 안 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설정 모드.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올 때 모든 홈 버튼,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이 화면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다가 여기에 홈 버튼 집 모양 있죠. 또는 여기 보면 여기서도 집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인 화면, 홈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 버튼은 이렇게 누르고 손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모든 버튼이 리모컨에도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죠. 리모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펜은 어떤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자석에 달라붙는 거 이렇게 여기가 금속이고 여기 자석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강하게 붙는데 이 부분 자석에 붙는 거 외에는 기능이 특별한 거 없고요. 단 여기에 뾰족한 부분과 둥근 부분에 가장 최저값으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물론 세팅값도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화면을 닦을 때는 물티슈는 아무래도 케미칼이 있어서 얼룩이 지니까 일반 유리 세정제 그걸 스프레이 뿌려서 닦으시면 원만하게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자, 외관 설명은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일을 꺼낼 때 우리가 전자칠판의 가장 핵심 요소인 파일을 꺼내서 판스하고 캡처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관리자로 들어가서 파일을 꺼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마인드 넥스라는 화이트보드 프로그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PDF나 각종 문서 파일을 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파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학습할 내용이 USB에 있다. 그러면은 USB 꼽습니다. 전자칠판이 켜진 상태에서 모든 포트는 꽂았다 뺐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USB를 꽂았는데 이 부분, 여기 내부 저장소 부분은 전자칠판의 하드웨어입니다. 다 전자칠판에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맨 아래에 클라우드하고 여기 USB 있는 요 USB는 제가 방금 꽂은 USB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USB에 모든 파일들이 나오겠죠. 또는 내부 저장소, 그 밑에 보면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원드라이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만든 얀덱스 디스크가 있습니다. 각각 15기가, 10기가, 10기가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웹 서버가 있습니다. 계정만 있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더니 PDF 자료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접집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해서 축소 확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화면을 아무데나 톡 치게 되면 이렇게 주석 모드가 나오고요. 주석을 클릭했더니 하단에 주석 바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리고 펜을 눌러서 펜 굵기를 조절하고요. 빨간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판스가 됩니다. 예, 판스가 되고요. 만약에 지금 주석이 된 상태에서는 페이지를 업다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펜 하나 또는 손가락으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주석이 될 뿐이지 페이지가 움직이지 않죠. 반드시 손가락 두 개를 붙이지 말고요. 뗀 상태에서 이렇게 페이지 업다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확대 축소는 약간 간격을 벌려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판서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이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혼잡스럽죠? 자, 오른쪽에 버튼을 치게 되면요. 여기에 네 번째 화면 캡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나오는데 무시하시고요. 원하는 3번, 13번 문제를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많은 항목 중에서 화이트보드에 삽입. 그러면은 전자칠판 화이트보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학생이 선생님 글씨 적습니다 하면은 글씨를 키우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복사도 물론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펜을 이용해서 판서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분명히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또는 흰색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메뉴에 들어갔어요. 환경에 들어가서 사용자 인계값을 보시면요. 가는 펜이 0.0에서 3으로 되어 있고 요 옆에 굵은 펜이 있죠. 뒤에 손가락도 굵죠. 똑같죠. 3.5에서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면적값입니다. 면적값.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판서를 90도로 했을 때의 면적값 하고요. 옆에서 면적을 크게 키워서 이렇게 하는 값하고는 면적값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다가 지금 얘가 이 각도에 따라서 면적이
뾰족한지 둥근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도에서 노란부터 나오고 흰색이 나오죠. 자,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환경의 인계값을 보면요, 뾰족한 값을 범위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범위를 만약에 제가 4로 줬습니다. 4로. 그리고 두꺼운 펜은 4.1로 들어갑니다. 4.1.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흰색이 나오다가 옆으로 누워도 아까처럼 노란색이 안 나옵니다. 그죠? 가끔씩은 나오겠지만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노란색이 나오겠죠. 손가락도 노란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계값은 선생님이 어떤 걸 가지고 판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섞여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계값 조정이 가능하고요. 자, 방금 이 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파일로 열고요. 하나는 유마인드 넥소 화이트보드에서 여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는 파일로 열었죠. 이번에는 유마인드 넥소를 미리 열어놓고요. 자, 미리 실판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PDF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보드에서 삽입을 누르고요. 파일의 전체를 누릅니다. 그리고 USB를 찾아서 여기에 필요한 파일 하나, 둘, 세 개를 열어보겠다. 세 개를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화이트보드에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파일이 삽입이 됩니다. 상단에 보면 20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그 다음에 요건 페이지가 좀 많나봐요. 이렇게 페이지가 나열돼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숨겨진 목록을 보면요, 3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다 지우고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왔을 때 지금 20페이지가 나왔죠. 여기에 하단에 보면 20페이지 전체를 학생들한테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 자체를 캡처하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왼쪽에 갖다 놓고 펜 하나 가지고 페이지 업다운이 가능합니다. 또는 손가락으로도 가능하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화면을 크기 축소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많이는 안 되지만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펜을 이용해서 펜은 손글씨로 하고 8 정도로 해서 뾰족한 건 8로 하고 둥근 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캡처도 쓸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스크린샷의 이 캡처와 이 캡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랬을 때 3-1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완료 버튼 누르고요. 이러면 원본은 닫아버릴게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업할 내용들이 화면에 캡처되어 나옵니다. 자, 이게 목록을 치게 되면 현재 3페이지가 이렇게 수업에 사용되었죠. 이 3페이지를 물론 메뉴에 들어가서 내보내기로 해서 PDF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메뉴에 QR코드를 클릭하고 모두 공유를 할 때는요, QR코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제 뒷자리에 앉은 학생도 카메라에 QR코드를 갖다 대면 핸드폰으로 다 들어오겠죠.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QR코드는 이 부분 페이지에 뭐 50페이지, 20페이지 이 부분이 암호화돼 가지고 마치 웹 URL 주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치판 데이터를 지우거나 꺼버려도 평생 그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목록의 모든 페이지를 다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URL 주소를 카피해서 SNS나 학부모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그 주소만 간직하고 있으면 이 모든 페이지를 다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보면요. 정리를 하자면 파일로 들어가서 파일을 불러서 캡처하고 판사하고 수업하는 장면, 그 다음에 유마인드 넥스라는 화이트보드를 열어서 거기서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수업이 되겠죠. 나머지는 어떤 팁이라든지 응용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을 열고요. 자, 전자칠판 화이트보드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메뉴에 들어가고요. 여기 환경에 들어가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전에 임계값을 배웠죠. 지금은 배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배경 클릭했더니 이렇게 전자칠판 화이트보드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치고요. 나는 보라색 좀 진한 거 원해. 그러면은 코드 값이 나오죠. 이걸로 해서 톡 치게 되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진한 보라색으로. 전원을 껐다 켜거나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원위치 돼요. 이걸 계속 쓰고 싶다. 하단에 마지막 배경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껐다 켜도 이 화면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열었어요. 자, 인터넷이 열린 상태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삽입에 들어갑니다. 삽입 들어가고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하단에 이 부분은 아까 배운 그대로 나왔죠. 패턴이. 여기서도 이 브라우저를 켜고 기본 왼쪽 최고 창을 연 다음에 여기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검색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자 호랑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을 때 각종 동영상과 이미지가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컨텐츠를 열면 돼요. 수학생이면 뭐 3차, 2차 함수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나오겠죠. 이 부분을 꾹 누르고요.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꾹 누르고 가지고 옵니다. 역시 꾹 누르고 수십 개를 가져와도 됩니다. 그리고 복사도 가능하고요. 확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중요한 거. 톡톡톡 치면 선택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빗금을 치게 되면 다 선택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선택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전화 오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삽입에 들어가서 폰 쉐어가 있습니다. 폰 쉐어. 지금 많은 기능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 전자칠판에서 아주 독특하고 스페셜한 그런 기능만 설명하는 겁니다. 다 해보셔도 돼요. 고장내는 거 아니니까. 폰 쉐어를 누르게 되고요. 이 폰 쉐어는 뭐냐면요. 스캔을 할 필요 없이 영상, 스냅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전자칠판에 순식간에 꺼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카메라에 갖다 대면은 폰 쉐어를 할 수 있고 아무거나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또 들어가서 맨 하단에 보면
다중 칠판이 있어요. 자, 클릭하게 되고 녹색 바탕에 둘, 셋, 4명까지 다중 칠판을 쓰게 되는데 A 학생은 검정색, B 학생은 빨강색, 그 다음에 C 학생은 파란색.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지우개 있는 부분도 각자 알아서 지울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분할 화면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메뉴에 분할 화면 클릭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왼쪽에 컨텐츠 유튜브, 오른쪽에는 판서해서 확인을 누르면요, 반드시 반 쪼개져 나옵니다. 그리고 좌우로 반전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요 비율도 화면 크기 비율도 조절이 되고요. 새 페이지를 열게 되면 화이트보드가 새로 나오게 되고, 역시 펜을 누르게 되면 아까하고 똑같은 판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컨텐츠를 열고 수업을 하면 되겠죠. 네. 이런 방법도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메인 화면의 아이콘은 총 8개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꾹 누르면 편집 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그냥 카메라 꺼내고 싶어. 그러면 꺼내지죠. 톡 치면요, 카메라가 나옵니다. 한 번 더 꾹 누르고요. 자, 카메라 필요 없어. 나는 유튜브 넣을 거야.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쓰니까 유튜브를 맨 왼쪽 세 번째 놓겠어. 이러면은 역시 편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로 들어갔어요. USB에 들어있는 파일을 꾹 누르고요. 자, 눌러졌죠? 이 파일을 통째로 아이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운로드 방식입니다. 아까처럼 그냥 공유가 아니고요. 자, 이 공유 3일 공유, 7일 공유가 있는데 3일 공유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QR코드를 생성을 해서 화면에 QR코드가 나옵니다. 나오죠? 이거를 카메라에 갖다 대면요, 바로 파일 통째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꾹 눌러서 복사를 누른 다음에, 자, 복사 눌렀더니 비활성화됐죠. 전자칠판 내부 저장소에 마땅한 원하는 곳 폴더에 들어가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서 활성화되어 있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USB에 있는 파일이 통째로 전자칠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USB는 뽑아버리고 전자칠판에서 이렇게 바로 열 수 있죠. 빠르고 해상도도 좋고 끊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파일들을 전자칠판에다 다 옮겨놓고 수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8개 중에서 기본적인 거 외에 중요한 화이트보드, 파일, 그 다음에 2가지를 배웠고요. 이제 3가지가 남았는데 e샤워 프로하고 화면 녹화하고 카메라가 남아 있습니다. 자, e샤워는 지금 현재 라이센스 키를 입력을 했지만 저희들이 정품으로 출고를 할 때는, 설치를 할 때는 이게 라이센스 키를 다 드립니다. 기본 세팅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e샤워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앱이나 프로그램 없이 바로 미러링이 되고요. 삼성에서 나온 태블릿이나 삼성 갤럭시 안드로이드 이런 노트북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나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만이 미러링이 된다는 점이요. 이것도 역시 좀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녹화기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 녹화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톱니바퀴 설정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 둘, 3개가 기본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 중간에 비트레이트는
그냥 8메가급으로 기본으로 해놓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해상도인데 풀 HD로 요걸로 하게 되면 화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3840, 2160 요 부분은 4K로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 화질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1시간 녹화하게 되면요 23기가가 생깁니다. 23기가면은 관리를 못합니다. 너무 커가지고 업로드 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10분에서 15분씩 끊어서 촬영하셔야 됩니다. 화질은 좋죠. 그리고 중간에 풀 HD 요 방식은 반대로 1시간 녹화하면은 2기가 정도 23이 아니라 2기가 정도가 생겨서 업로드도 되고 USB도 옮기기도 굉장히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꼭 굳이 화질이 아니라면 요거를 권장합니다. 이 설정 모드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역시 카메라를 누르고요. 카메라 누르면 이렇게 상단 오른쪽에는 피사체가 가운데 오게끔 움직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을 같이 녹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면 녹화가 됩니다. 같이. 이건 이제 학습자들이 보이는 거죠. 카메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대신에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카메라 없이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서 녹화 시작. 카운트가 이제 3초가 되죠. 이제 녹화 시작됐고요. 이 부분이 크니까 작게 해서 여기 갖다 놓을게요. 자, 지금 녹화 시작됐고요. 제 목소리하고 같이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빠른 판서와 느린 판서, 그 다음에 뒤쪽에 밑줄 끊는 다른 색깔의 판서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자, 홈에 들어가서 파일도 한번 꺼내볼게요. 파일도 여기서 꺼내서 자, 요 부분 축소 확대 이렇게 되죠. 톡 치고 주석이 꺼내지고 자, 이 부분 판서도 되고요. 또는 아까 배웠듯이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화이트보드 삽입 들어봤죠? 여기까지 한번 동영상 체크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 일시 중지가 있고 완전 중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1분에 녹화가 됐고 mp4 파일로 됐고요. 7.7메가가 되시죠. 한번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자, 내부 저장소에 uRecord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녹화 시작됐고요. 이 부분이 크니까 작게 해서 갖다 놓을게요. 자, 지금 녹화 시작됐고요. 제 목소리하고 같이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빠른 판서와 느린 판서, 그 다음에 뒤쪽에 밑줄 긋는 다른 색깔의 판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 홈에 들어가서 파일 한번 꺼내볼게요. 파일도 여기서 꺼내서 자, 이 부분 축소 확대 이렇게 되죠. 톡 치고 주석이 꺼내지고 자, 이 부분 판서도 되고요. 또는 아까 배웠듯이 화면 캡처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화이트보드 삽입 들어왔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해봤고요. 역시 이것도 꾹 눌렀어요.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녹화 파일이 크면 클수록 공유할 수 있는 타임이 좀 늘어지겠죠. 그래서 녹화 파일이 클 경우는 이거보다는 USB나 업로드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 부분도 내부 저장소에 꾹 눌러서 삭제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자, 화면 녹화를 이용해 봤고요. 카메라 한번 열어볼게요. 카메라를 열었더니 기본 카메라 나오죠? 여기에 여기 보면 스냅 사진으로 촬영도 가능하고요.
자, 타임으로 10초부터 역 카운트 되면서 촬영이 됩니다. 자, 네, 지금 촬영이 됐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요, 파일에 들어가서 픽처 들어가면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갤러리 열어보면 이렇게 네, 촬영이 되어 있죠. 네. 자, 이번에는 파일 한번 볼게요. USB에 열었을 때 USB에 수많은 파일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복잡하거나 파일을 찾고자 할 때 불편하죠. 그래서 USB에 클릭을 한 다음에 상단에 보면 PDF만 열어보겠다. 그러면은 USB에 있는 것 중에서 PDF만 이렇게 PDF 파일만 열고요. PPT만 열어보겠다. 그럼 PPT 파일만 다 열어 보여줍니다. 워드, 엑셀, 기본적으로 내 USB에는 엑셀 파일이 3개나 있네요. 역시 비디오 열었을 때 USB에 비디오 파일이 없네요. 오디오 없고 포토, 사진은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원하고자 하는 파일이 상단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K, 압축 파일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찾기가 쉽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화면. 자, 상단에 보면 여기에 요건 USB 부분이고 두 번째 배경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 없어. 그러면은 검색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배경화면에 3가지 모델 중에서 요걸 체크하고 OK 하게 되면 사라지죠. 만약에 나는 이 타입을 원해.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역시 나는 그냥 가운데에 이게 편해.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배경화면을 학원의 로고라든지 학원의 학훈 같은 게 좋은 게 있으면 여기에 삽입하고 싶다. 굉장히 쉽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USB에 만약에 이러한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16대 9입니다. 비율이 그 16대 9로 이미지가 제작이 돼야 깨짐이 없이 바로 꽉 차서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배경화면에 세팅 값이 있습니다. 톡 치면요 그냥 바로 배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학원의 배경화면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통 학원에서 디자인 제작이 불가능하면은 저희들한테 의뢰해주면 무료로 제작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에 저희들이 자, 사이트에 nexoshop.co.kr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예, 이 부분에 각 학원에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만든 게 요건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배경화면을 학원에서 디자인 여기 로고 파일을 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배경화면이 있죠. 특히 이 학원은 이 로고의 컬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고가 제대로 보이려면 배경화면이 이 정도 색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꾹 누르면요 이미지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운로드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이미지 다운로드 됐죠. 그 다음에 자, 홈 화면에서 파일로 들어가서 전자칠판에 다운로드 들어가면요 하나가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꾹 누르고요 간단합니다. 아까 배웠듯이 예, 배경화면 세트를 하게 되면 완료되었습니다. 톡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 사업 설명할 때도 화면에 이렇게 탁 먼저 디스플레이 해놓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전부 다. 그래서 로고 디자인만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20가지 정도 되는 배경화면을 만들어 드립니다. 만들기도 쉽죠. 이게 그냥 보기 싫어. 그냥 원래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톡 치면은 원상복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넥소 전자칠판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화이트보드, 즉 유마인드 넥소라는 화이트보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열고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하단에 이렇게 메뉴 바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화면 역시 녹색 부분에서 메뉴의 환경에 들어가서 여기에 배경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그리고 이 부분 메뉴에 보면 모든 판서 내용을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전송이 가능하고요. 내보내기로 파일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그인, 요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PHET도 있고 3D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코스웨어 이거 한번 클릭하게 되면 생물 학적인부터 뭐 화학, 물리, 예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중에서 만약에 PHET를 눌렀다 그러면 역시 수학에 관련된 거, 케미칼, 뭐 지구에 관련된 거, 바이오 이런 것도 있는데 톡 치게 되면 역시 이 부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그인에 3D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지구본 하나 클릭해 보고요. 지구본 역시 이렇게 하면은 3D 입체 영상으로 해서 지구본도 나옵니다. 자, 로딩 타임이 좀 길어지죠. 그래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에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여기에 입체, 원근감 이렇게 다 나옵니다. XYZ 축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목록은 그동안에 수업한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페이지가 지금 10페이지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숨김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클로즈도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요 부분인데 이게 멀티가 손가락 하나로 되어 있고요. 싱글이죠. 요거는 멀티 손가락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0명이 동시에 판서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15명이면 5명이 이렇게 다 판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우개 볼게요. 만약에 판서를 이렇게 했을 때 지우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정교하게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펜을 누르게 되면 큰 지우개가 이렇게 나타나서 지울 수 있고요. 지우개에 톡 쳐서 하단 부분을 밀어버리면 전체가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만약에 판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멀티 말고 싱글로 돼 있을 때는요. 자, 여기 보면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마음대로 축소 확대 다 되고요. 칠판을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판서하고 또 이렇게 계속 완전 와이드하게 이렇게 판서를 칠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멀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펜을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뾰족한 부분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손글씨와 7, 8 정도 사이즈에 놓고 수업하시면 되고요. 둥근 부분은 원하는 빨간색, 뒤쪽에 빨간색, 흰색, 뾰족한 거는 흰색, 뒤쪽에는 노란색, 빨간색, 굵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도 굵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울 때도 이렇게 지우고
정교하게 지울 때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이렇게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펜 한번 누르게 되면 손글씨를 기본으로 쓰시되 도형도 있고 마크펜, 행광펜이죠. 네, 행광펜도 있고 색칠하기 펜도 있는데 이거는 적절하게 쓰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손글씨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노트북하고의 케이블로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노트북이 있는데 요즘 노트북은 이러한 HDMI 포트가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있으면 좋죠. 없으면은 보통 C타입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와 C타입을 꽂을 수 있는 작은 젠들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한 다음에 노트북 C타입에 꽂게 되면 되겠죠. 자, 저희들이 제공하는 요 USB 케이블과 여기 HDMI 케이블은요, 요것만 꽂게 되면 전자칠판 기능보다는 TV 모니터 기능으로 보기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학원에서 TV 연결한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걸 동시에 꽂음으로써 마우스와 터치와 펜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꽂혀져야 전자칠판에서 판서도 하고 노트북에 있는 각종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꽂습니다. 자, 이렇게 꽂았더니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이 노트죠. 그래서 노트 화면이고요. 상대의 노트북의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이 부분도 터치도 빠르고 반응도 빠릅니다. 하지만 노트북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약하거나 뭐 보급형 이하다 이러면은 화질도 나쁘고요. 터치나 반응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전자칠판 문제는 아니고요. 노트북하고 연결했을 때는 무조건 노트북의 문제로 보고요. 노트북하고 연결 안 됐을 때는 전자칠판에서만 수업할 때는 전자칠판의 문제로 100%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 제 노트북은 지금 굉장히 오래된 노트북인데 지금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펜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다 터치가 되죠. 한번 열어봐도 여기에 PDF 열리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열리죠? 그래서 PDF도 여기에 열면은 여기에 행광펜 있고 일반 펜 굵기 조절도 이렇게 있고요. 지우개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마치 전자칠판처럼 그 안드로이드 전자칠판에서 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손가락 두 개로 페이지를 업합니다. 반응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전자칠판하고 완전히 다르죠. 노트북의 반응 속도가 그래픽 카드 성능에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립니다. 이거는 전자칠판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노트북하고의 성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수업하시면 수업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부득이하게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전자칠판에 옮기지 못할 경우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USB라든지 또 구글 디스크에다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전자칠판만 가지고 수업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트북하고 전자칠판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는데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또는 화면이 떨린다, 화면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할 때 처리 방법이 요겁니다. 노트북 화면을 꾹 누르고요. 노트북 화면에서 눌러야 됩니다. 마우스로 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갑니다. 자,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면 여기에 쭉 올려서 해상도가 기본적으로 요 1920 곱하기 1080 근장 해상도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에 디스플레이 설정이 복제로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 이렇게 콕 누르면
확장도 있고 모니터 한 개만 사용한다, 두 개만 사용한다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복제를 누른 다음에 밑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죠.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1이 있고요. 디스플레이 2가 있어요. 그래서 1은 현재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모니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디스플레이 2의 스마트 TV UHD, 이거는 전자칠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자칠판. 그래서 1번을 누르고 하단에 주파수를 0으로 60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전자칠판을 선택한 다음에 주파수를 쭉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인터레이스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30Hz하고 60Hz 두 가지를 이용해서 깜빡거림이나 화면의 이상한 조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화면이 깜빡거리거나 끄졌다 켜졌다 하는 부분은 이걸로 해결하시면 대부분이 됩니다. 제가 원격으로 할 때도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노트북과 전자칠판을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전자칠판에서 노트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자칠판은 안드로이드고 노트북은 윈도우잖아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연결해서 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상단에 보면 화살표 좌우로 되어 있는 요게 외부 입력 단자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나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HDMI1에 녹색 불이 들어왔죠. 여기가 프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앞전면 부분에 연결을 했을 때는 여기 밑에가 불이 들어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부분을, 불 들어온 부분을 톡 치게 되면 노트북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노트북 이제 안 하고 전자칠판만 가지고 수업하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홈 버튼은 많아요. 여기도 홈 버튼 있고, 여기도 홈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이것도 홈 버튼이에요. 톡 치게 되면 무조건 전자칠판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경로를 잘 이해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블릿, 이제 학원에서 많이 쓰죠. 기본적인 태블릿과 전자칠판과의 무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걸 이제 무선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전자칠판의 와이파이가 하고 태블릿의 와이파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아이디가. 그래서 언더바 5G로 지금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언더바 5G로 연결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링을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e샤워 프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전자칠판은 코드가 e샤워-3333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에 태블릿에 앱을 깔았습니다. e샤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연결하게 되면요, 지금 커넥팅 중이죠. 연결하게 되면 좀 있다가 자, 여기에 e샤워 3333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이 칠판을 이 태블릿이 서로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TV 미러가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미러링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 있는데 TV 미러링을 선택하게 되면 전자칠판의 화면이 내 태블릿에 일괄적으로 들어옵니다. 단방향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여기에 미러링을 클릭하게 되면 제 태블릿과 전자칠판의 태블릿이 서로 간에 복제 모드로 화면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연히 미러링을 클릭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제 화면이 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궁금한 건 하나는 여기가 꽉 안 차고 양쪽에 이렇게 틈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이 무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무늬는 전자칠판은 지금 4K 화질로 가로가 3840이고 세로가 2160이에요. 그런데 태블릿은
훨씬 못 미치는 해상도 사이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사람은 여백이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꽉 차서 생기는 태블릿도 있어요. 그 태블릿은 16대 9라는 비율을 가진 태블릿입니다. 지금은 16대 9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태블릿 만드는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터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터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터치되는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게 터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터치 안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태블릿에서 판서를 하고 해야 여기에 판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프로그램 앱이나 이런 게 설치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미러링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미러링 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튼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번 틀어볼게요. 자, 동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틀고요. 태블릿의 소리를 꺼버리면 여기서만 소리가 납니다. 전자칠판에서만. 그리고 태블릿의 소리를 내가 한번 키워볼게요. 어떤 해상인지. 그랬더니 태블릿에서 소리 나고 전자칠판에서 소리 나죠. 불편하죠. 소리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는 태블릿의 소리를 줄여버리고 전자칠판의 소리를 키우는 게 낫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